일단은 지금 내신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 다른 얘기 안 하고 내신 얘기만 좀 하자. 자, 내신 얘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방학 동안에 화학원을 안 하신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건 아시죠. 왜냐면 여러분 제가 준 유인물의 전체 반을 딱 넘는 10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있어요. 총 1강부터 12강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중간고사가 자 1강부터 시작해서 3강까지가 학교별로 중간고사입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휘문이라든가 일부 학교는 또 4강, 5강까지 시험 보는 게 있지만 전부 다 1강부터 3강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지금 이 전범위 중에서 방학 동안에 수업을 9회 정도 차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반들이 빨리 나가는 곳이 7강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한 애들이 7강까지 나가 있는 것이 보면 그게 1학기 범위예요. 그래 자 9회 수업하는데 7강 수업하는데 1학기 분량인데 7강, 6강하고 7강은 2주차고 나머지 7주 동안에 1강부터 3강까지가 거의 7주 동안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상당히 화학반의 양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화학반의 양적 관계가 상당인데 자 아마 사실 이 양적 관계라는 자체 때문에 화학을 선택해서 선택을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 관계가. 자, 이 양적 관계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양적 관계가 수능에서 킬러분이 출제되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중동고등학교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중동고등학교. 중산고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예. 자, 학교별로 얘기하면 이 동네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학교는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학교는 중동고등학교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는 과중반이고 경기고는 원래 자체적으로 힘들고요. 자, 중산고등학교라든가 이 학교별로 시험 문제는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중동. 자, 반대. 자, 반대하고 중동하고 성향이 약간 비슷해요. 중동만 좀 성향이 다르고 중동하고 휘문하고 좀 성향이 좀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적 관계인데 자,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태까지 일반인 학교가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제일 낮습니다. 자,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내신하고 보내야지 하고 이 기말고사 내신을 보냅니다. 자, 중간고사 성적이 나니까 기말고사 내신을 보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왜? 4강부터 시작해서 7강까지는 전부 암기 단원이에요. 암기시키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점수가 올라가봤자 나만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 아니 저기 수시에서나 이런 데 좋은 등급을 얻으려면 승부를 보는 것이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예요. 2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여러분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4단원 특강, 4단원 특강하는 것이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4단원이 시험 왜냐하면 다들하게 얘기 말씀을 드리면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단원의 2학기 작년 2학기 기말고사 평균이 48점대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중산고등학교에서도 자 1컷이 거의 98점대 끊기다가 마지막 시험만 1컷이 그때 초반에 끊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승부를 걸고 첫 번째 중간고사 승부를 가리는데 작년엔 중간고사가 별로 승부를 못 가렸어요. 왜 못 가느냐면 작년엔 중간고사를 대비할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자, 지금처럼 방학이 딱 끝납니다. 끝나면 보통 중간고사 시간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중간고사 뭐 5회, 6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신 대비.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양적 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 친구들은 쉽게 쫓아오고 심한 문제를 푸는데 방학 때 안 한 친구들은 화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상당 때문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게 회복됐던 게 뭐냐? 시험 날짜가 길어지면서 자, 6월달쯤 시험 보니까 4월, 5월 계속해서 양적 관계를 돌려갖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애들 성적이 평이하게 나왔어요. 다 비슷하게. 근데 이번 시험은 안 그래요. 양적 관계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첫째 어머님들이 학원에다가 전화를 하시거나 또 학원에서 시험 보고 학원에서 뭐 점수 올라옵니다. 뭐 20분 중에 18개만 있다 저 위에가 뭐 80점이나 90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 전화하고 선생님을 통화해보면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시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망하냐? 한강 시험 문제는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푸는 것은 학교 시험에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이 2학년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2학년만 수업하신 선생님이 내신 수업으로 2학년 가르치면 2학년 내신 다 망합니다. 한번. 왜냐하면 상당 문제를 2학년 스타일이 아니라 이것을 3학년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을 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시간이 안 나와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 다 시험 보고 와서 엄마 다 아는 건데 시간이 부족했어. 시험한 쪽에서는 잘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시험 문제 풀고 나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 가지고 잘 풉니다. 이 동네 애들은요. 자, 제가 양적관계 수업하는데 3시간 동안 수업하는데 한 8문제 정도 풀면 3시간 걸려요. 8문제 풀면 왜 3시간? 내용 설명하고 문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수학적으로 풀어주고 화학적으로 풀어주고 쉽게 푸는 거고 그걸 다 정리하는데 한 7, 8문제 풀면 한 3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딱 가지고 하고 딱枠딱 맞게 어떤 문제는 딱 정리하면 쉽게 풀려. 이게 이럴 거야. 넘어갑니다. 근데 애들은 실제 푸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적 관계가 출제되는 게 7개 유형이 있어요. 그 7개 유형을 하나씩 다 정리하고 이건 질량비를 풀어야 돼. 그래프를 풀어야 돼. 한계반을 풀어야 돼. 이거 다 정리해서 2학년들이 3학년 가도 완전히 풀 수 있게끔 정리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서 많이 본 듯한데 손도 못 해.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그 변형된 문제를 보려면 이 문제가 어디서 변형됐구나. 이건 어떻게 푸는 방법이나 자기만이 푸는 모델이 없으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게 시험지를 냅니다. 그래서 시험지 풀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다음 시험 잘 봐야 돼. 이번에 망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되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암기 파트죠. 그럼 난 2학기부터 열심히 해볼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상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100점 17명이에요. 3단원도 8강, 9강, 10강, 3단원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하나 틀는데 3등급이 뜹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 승부수니까 첫째 이번에 중간고사만큼은 승부수를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그냥 내신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사님 만약에 방학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지금에서 클린 시켜서 미리 좀 하셔야 내신반 쫓아오세요. 난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업하다가 작년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애가 되는 애가 그거라고 되는 애는 문제 계속 풀려고 안 되는 애들은 계속 돌려받고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없어서 1단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오죠. 어머니들 마찬가지로 시켰는데 점수가 안 나요. 이게 시킨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당황이 아닙니다. 단원권에 그런 당황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동고등학교는 점수가 잘 나오고 영동고등학교는 기본 문제가 안 나와요. 나머지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 서술형 문제 나오고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한 분이 수능특강 저자예요. 수능특강 1단원 저자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화학반의 양적 관계를 1단원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본인이 1단원의 문제를 돌려서 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은 그렇게 수능형 문제를 내주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쉬운 문제를 남자들 실수를 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다 맞고 푸는데 왔다고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를 유발하거나 화학 올림피아라는 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천천하게 문제를 풀자고 정리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리고 중상고등학교 하나를 팁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개념 이지라는 책을 꼭 풀고 시험을 보게 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수능특강을 쓰신 외에 자인소리 나오는 회사에서 나온 수경 출판에서 나온 중에 개념 이지가 그 선생님이 또 단독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개념 이지. 개념 이지라는 책인데 그 개념 이지가 권기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문제 중에 좀 심한 문제, 수능형 문제를 문제에서 내시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거 좀 살펴보시면서 그 애들이 제가 풀게 하거든요. 그거 좀 하시면 되고 수능특강 1단원 하고 옛날에는 엔젤하고 엔젤 쓰는데 엔젤 지금 책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 엔젤은 안 풀어도 되고 수능특강하고 그 문제를 좀 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딴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양적 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적 관계의 상관 문제를 풀는데 그럼 어머니 모습 2강에 몰이 나옵니다. 이 몰의 관계가 안 되면 상강의 양적 관계가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양적 관계가 안 되니까 애들 무슨 양적 관계만 계속 풀어달라고 합니다. 양적 관계가 지금 혹시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물어봐서 어디가 안 되니 양적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양적 관계는 새로운 문제를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5번, 6번, 7번 계속 보자마자 이것도 푸는지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은 보면 새로운 문제를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양적 관계를 해요. 제가 문제 풀어봐라 그러고 자 설명하고 잠깐만 시간만 주세요.
왜? 5분이고 10분이 풀어서 답을 내려야 돼요. 선생님 오늘 10분 줄게 10% 받고 10분 내서 답을 냈습니다. 뿌듯하게 앉아있습니다. 시험장에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10분 동안 푸는 문제는 생각에 의해서 본인이 잘 풀었다는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되지가 않아요. 한 문제당 3분 내기 4분 내기 문제를 팍팍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 문제가 뭐다, 보자마자 문제가 뭐다를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다 어떻게 알거든요. 애들은 이 문제를 보면 처음 본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 선생님 뭐 어떤 학원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 책인데 그 책을 여러 번 아니면 수능 특강이나 기존에 나온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그 문제를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오면 아무리 학원 쫓아가서 선생님 탓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예비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양적 관계를 가르쳐줍니다. 예비고등학교죠. 양적 관계를 가르쳐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기반한 방법을 가르쳐주면 예비고등학교 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그 방법이 문제 푸는 방법이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은 뭐 자기가 당사자 내신 보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든지 빨리 풀어서 자기가 외우려고 합니다. 3학년 애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좀 입 벌리고 감탄합니다. 박수 칩니다. 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을 한 두세 번 한 친구한테 문제를 풀어주면 와, 이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그가 뭐냐? 이미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 방법이 빠르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애들은 시험 직전에 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푸는 방법만 가르쳐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문제만 빨리 풀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 문제 빨리 못 풀어요. 왜? 바꿀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잘 풀고 수업 시간을 잘하는 것이 점수가 되지 않는 게 이번 중간고사의 가장 큰 문제지 저점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제가 방학 때 수업할 때는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화학반의 양적 관계는 매일 했어요. 진도가 나가면 오늘 한 문제 풀자 이렇게 이 유형이야. 자 또 다음 나온다. 이 문제 질문 나오면 그 질문 문제 하나씩 풀고 또 진도 다 뒤에 나가고 한 문제 풀고 진도 나오고 시험은 계속 뭐만 보냐? 화학반 양적 관계나 시험. 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원자의 구조표현이나 이런 거 방학번에 아무리 암기시켜봤자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때 암기해서 점수가 되는 거지 지금 막 암기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이게 시험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님이 착각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시험 때도 저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시험 잘 보더라고요. 아니 원자의 구조표 지금 당장 외워서 시험 잘 보면 뭐하냐고요. 시험 볼 때 7월달 시험, 지금 6월 말에 시험 볼 건데 6월 말에 시험 볼 때까지 애들이 그걸 외우고 있냐면 아니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 암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암기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기를 공부할 수 있는 저간적인 개념을 이해해주고 지금은 이 양적 관계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이 자기의 어떤 방법을 깨우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 기간이 워낙에 많아서 시간적으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시간이 나왔지만 재작년 같은 건 어떻게 했었냐면 특히 남학생들은 수업을 일요일날 했다. 그럼 수요일날 밤에 다 불렀어요. 뭐 수학 때면 10시에 넘어와. 10시에서 제가 장소를 만들어서 전부 다 놓고 숙제 검사했습니다. 왜? 숙제를 일요일날 숙제를 주고 시험할 때는 숙제 언제 올까요? 토요일 저녁에 숙제예요. 토요일날 저녁 숙제를 책도 막 풀다 안 풀면 그냥 들고 옵니다. 말은 잘해요. 뭐라고? 선생님 제가 지금 풀다 보니까 잊어버린 개념도 있고 해서 선생님한테 개념을 새로 질문하고 질문을 다 이해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딱 풀려고요. 이렇게 그 다음 주 풀어보니 안 풀어와요. 그래서 아예 수요일날 다 불러놓고 자 숙제 다음 음성 들어봐. 숙제 다음 질문, 숙제하는 질문하고 새로운 문제 주고 숙제 안 하는 여기 앉아봐. 숙제 안 하는 중에 내용이 안 되는 내용 다시 들어봐. 그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를 풀게 하고 내용이 되는 축제 시간이 없는 그 뒤에 계속 파트로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내신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향 잘 잡아주고 결국 뭐냐? 관심 갖고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계속 봐주냐 이거 자체가 점수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가 계속 요즘 시험 보고 점수를 다 줬습니다. 하나 틀리네, 두 개 틀리네, 다 맞네. 항상 다 맞네, 항상 다 틀리네. 그리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다 틀린 애 같은 경우는 몰라서 다 틀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맞는 애는 뭐냐?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상황이지. 그래서 앉혀놓고 하나도 모르는 애는 앉혀놓고 다 틀린 애는 앉혀놓고 문제 풀고 왜 이렇게 잘하는데 안 하더니 아니 그냥 뭐 시험 때 가서 열심히 하려고 널널한 애들이죠. 근데 잘하는 거였습니다. 알아듣는 거. 그리고 그냥 늘 성실한 애는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근데 이 양적 관계 문제는 성실한 친구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성실한 친구가 시험을 망하고 오는 케이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 동네 학생들, 대치동 학생들하고 자 민사고 학생들하고 용인여고 있고 상상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밟고 다녀서 과학을 공부한 친구하고 내 앞에가 딱 붙으면 누가 제일 잘해? 이 동네에서 공부하는 시험 제일 잘 듣는 문제. 제일 잘 들어요. 시간 안에. 근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면서 문제 풀어서 그 민사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용인여고는 좀 다른데 민사고나 상상고 친구들은 이 수능이나 이런 데 밟고 달지 않고 그냥 계산에 의한 것이나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큰 그림을 갖고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오랜 시간 주면 다 맞춰요.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 빨리 맞히는 건 참 잘합니다. 근데 바꾸면 틀려요.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내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긴 건 제가 너무 책을 안 들고 왔는데 제 책은 일단 개념을 가장 먼저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씩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이 있으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내용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남학생은요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안 듣습니다. 아는 내용이 딱 나오면 뇌를 닫아요. 그러신 문제도. 그래서 항상 자기는 그 자기 아는 걸로 끝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 남학생에서 보기 들어가. 자 남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온아이를 배웁니다. 이온아이는 전자를 떼내는 거라고. 그 이온아이가 전자를 떼내는 거라고 알면 거기 끝이야 남자는. 그냥 무조건 전자를 떼낸다 이온아이지. 근데 그 안에 꼼꼼하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기체해야 돼, 중동해야 돼, 바닥이 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전자 떼내면 이온아이지. 그럼 그렇게 문제 풉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시험지 어떻게 나왔니? 그러면 전부 다 남학생들의 대답은 99.9%가 동일해요. 선생님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어떻게 많이 본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점수는 잘 나오니까 안 나오죠. 왜 틀렸니? 그러면 낚였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반 애들 다 틀렸어요. 이렇게. 야 인마 걔 길동이 담을 때 그 새끼하고 우리는 인간하고 달라요. 근데 여학생들은 전화가 옵니다. 시험 끝나면 선생님 안 배운 게 나왔어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남학생은 자기가 눈에 보여서 뭔가 읽었던 기억이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안 나오면 안 배워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능 선택에서는 남학생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함을 가지고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남학생이 훨씬 유리해서 변형을 훨씬 남학생이 나중에 잘 풀어요. 여학생은 굉장히 꼼꼼하지만 틀린 건 못 틀어요. 근데 수능 문제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원이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출제원한테 제공되는 게 자, 7종 교과서하고요. 수능 특강 3년치, 수능하는 3년치. 그 다음에 또 제공되는 게 교육평가원하고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다 제공됩니다. 왜? 사설 모의고사랑 절대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만약 사설 모의고사 문제는 똑같은 문제고 대성 문제를 야 대성에서 수능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해버리는데 절대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풀고 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착각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변형된 걸 각도를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는 지자체 쪽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학생들이 5분 안에 풀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걸 5분 안에 풀 수 있는데 어떤 애는 이거 다 만점 맞잖아. 왜?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5분짜리 문제가 학생들이 5분, 7분 걸리는 문제가 2분 만에 풀 수 있으면 그걸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이 다 5분, 7분 걸려도 2분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애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려받지 않아요.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화학 문제, 양적 관계 문제를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딱 주면 처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다 먼저 수학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자, 화학이지 수학이 아닌데 수학으로 풀어요. 그 수학으로 답을 내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맞췄어. 화학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아, 이건 그냥 대충 때려 맞힌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양적 관계 문제를 접근할 때는 개념을 인지시키고 첫 번째 접근은 다 수학적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 수학으로 이렇게 다 풀면 이게 두 번째 풀는 얘들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푸면 답이 나왔지. 이렇게 수학적 말고 이 분석해서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이게 더 쉽네요. 니네가 수학으로 1분 했던 걸 여기는 10초에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방법을 화학적 방법으로 바꾸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훨씬 더 거꾸로 해서 빠르지. 이거 보자마자 바로 답 나오잖아. 이 세 개, 한 문제를 세 개의 유형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풀어주면 첫 번째 수학적으로 풀고 알았는데 야 화학적으로 변형하니까 더 쉽네. 야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 돼서 저부터 세 개의 방법 중에 자기가 제일 나은 방법으로 자기가 익숙하게 자기 방법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문제 푸는데 3시간씩 걸려요. 수학으로 한번 풀어주고 그래프로 분석해주고 좋은 자료로 풀다. 그렇게 해야 그 한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양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 근데 지금 양적 관계 내신 수업 딱 들어가면 어떤 애들은 하나도 몰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다시 개념하고 이렇게 다 변형할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뭐 6 플러스 원조는 6회에 걸리고 한 번에 짚고 이제 6회에 걸려서 양적 관계를 다 해서 하기가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가서 애 앉혀놓고 엄마랑 얘기해보자. 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양적 관계가 화학이 어느 안 되는 게 그거 안 되는 게 체크했으면 반드시 먼저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내신에 그냥 던져주면 내신은 같이 막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같이 끌고 나가는 상태에서 양적 관계 모르는 계속 그냥 펜만 들고 이렇게 쳐다보다 가요. 아니면 열심히 노트 필기만 하고 집에 가서 그걸 외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그거 외워요. 제가 하는 친구들이 그냥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외워서 문제를 풉니다. 같은 문제는 푸는데 다른 문제는 못 풀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체크해서 정리할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적 관계만 쫙 정리를 하면 좋은데 양적 관계는 몰이 안 되면 양적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몰부터 넘어가거든요. 자, 왜 우리 애들이 이 화학을 풀면서 힘들어하냐면 어머님들도 뭐 이과 공부해서 밀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절대 밀도라만을 주지 않아요. 밀도라만을 주지 않는데 애들은 밀도를 찾아요. 밀도 구하라는 문제를 밀도라고 주지 않고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부담식 같은 질량의 부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바꾸거든요. 그럼 이 말 뜻이 뭔지를 금방 인지하는 친구를 이거 그거 준 거네. 음성이 이걸 다 거꾸로 바꾸면 되네. 이렇게 금방 인지되는데 그렇지 않은 얘는 이걸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못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게 밀도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질량 안 되면 밀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부피라는 애 밀도를 어떻게 해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초등학교나 중등처럼 부피분의 질량 갖고 밀도 구하는데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 근데 왜 저거 부피와 질량을 찾으려고 하냐? 옛날 과거에 살려피는 거예요. 밀도를 찾으면 부피나 질량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니까 안 보이죠. 이거를 바꿔주시고 이걸 깨우쳐주지 않는 이상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되냐? 화학은 버리는 과목이 돼요. 그리고 스무 선택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애들은 분자량이면 분자량인데 분자량이 아니거든요. 분자량은 밀도로 취급할 때도 있고 뭐로 취급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취급할 때도 있고 그런 감각적인 센스를 갖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시간상의 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앞에 일강 제일 처음에 화학의 언어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애들은 어려운 건 뭐냐? 탄소화물이라고 해서 막 명령이 막 나옵니다. 명령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보통 내신 할 때만 하고 내신 할 때만 단순하게 외워서 시험을 볼때 그건 단순한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뭐 라이론 외우고 구조 외우는 건 금방 끝납니다. 2강부터 시작해서 3강까지 이 양적 관계에서 요거 걸리기 한 4주가 걸려요. 4주가 이게 뭘 하는 게 1주 걸리고 나머지 3주 동안 계속 양적 관계만 계속 봅니다. 마지막에 농도편이에요. 농도편이 양적 관계에 농도가 나오는데 농도가 처음으로 화학으로 들어왔습니다. 화폐이니까. 그래서 농도를 애들한테 수업하면 학교에서 농도를 그냥 중학교 때 퍼센트 정도 몰 농도 가르쳐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도를 화투로 수업합니다. 이 화투에 있던 게 황원으로 내려가는 걸 그냥 화투 수업하듯이 농도를 수업해요. 제 교재는 화투로 되어 있어요. 농도가. 화투 수업을 해서 농도를 공식으로 정리하고 문제 풀어가는 걸 한 다음에 이게 농도야. 근데 우리 책에 없는데요. 근데 이건 기억해서 해놓고 문제를 풀려면 화투로 농도를 풀면 화원 문제는 그냥 다 풀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화투인지 몰라요. 그냥 화원인데 화투 개념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공식, 애들은 공식만 너무 좋아하거든요. 공식을 딱 바꾸고 이럴 때 이렇게 바꾸는데 자 이럴 때 금방 풀리지. 네.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으로 화투 문제로 농도를 해주면 훨씬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양적 관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몰과 양적 관계 4주. 그
그러니까 농도하는 게 농도까지 띄어서 반주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주는 우리 처음 기초적인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 근데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뭐가 없어요? 문제 풀 시간이 되게 없어요. 문제 풀 시간이. 문제 풀 시간이 이제 문제를 숙제로 엄청나게 많이 내주면 애들이 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내신 때는 옛날처럼 숙제 시간을 쓸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녁에 불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클리닝을 할 거예요. 이 내신은 클리닝을 해서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 점수가 하나가 깜짝이에요. 클리닝 한다는 건 뭐냐면 끼고 앉아서 하나씩 하는 지금도 제가 방학 때 수업할 때도 3시간 수업이면 4시간째 1시간 시험을 보는 애들은 시험을 보고 안 보는 애들은 1시간씩 제가 질문하고 질의응답을 해주거든요. 질의응답을 지금 한 몇 주째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질문도 못하다가 질의응답하면서 질문하고 체크해주고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애가 몇 번씩 수업을 했다가 처음에는 안 되는데 제 말 듣고 자기가 질의응답하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뭔가 알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화학을 정리해요.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바퀴 돌았으니까 화학 끝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도 머릿속에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화학을 방학 동안 했으니까 시험 잘 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과목이 아니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가 돼요? 애들이 귀찮은 내용이 너무 많은 과목이 화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화학 뭐냐? 주기율표다. 주기율표를 공부합니다. 주기율표 공부해요. 주기율표와 관계되고 주기율표가 시험지에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기율표를 모르면 화학을 못 풀어요. 이런 게 화학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공식을 배우고 공식표현을 써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이 문제를 써봐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또 개념이 들어와서 개념이 뭐 안에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못 풉니다. 저 화학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인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가르쳐주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점수는 A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충 아는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친구가 수업하고 뒷자리 가서 선생님 앞에 때 이렇게 또 나오네요. 앞에 거 보면 못 풀겠네.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 앞에서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앞에 지나간 걸 못 풀면 뒤에 모르는 뒤에 못 풀게 돼. 이런 문제가 화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원이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 단원이 넘어가도 앞에 기초적인 화학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내신 대비가 아니고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는 제가 기초를 3주 합니다. 기초 3주라는 건 내용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용을 나가면서 화학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 자 이게 중학교 내용이지만 아니면 이게 학초에 있지만 아니면 일반학이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면 시험 문제 풀 때 용이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고 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 처음에 애들이 이거 뭐지?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다 바라보는 시각을 고등학교나 수능 문제 맞히는 시험으로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문제 풀어서 그냥 계속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재를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는데 저는 애들한테 필기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필기하는지 물어보면 집에 가서 보는데 안 봐요. 그냥 필기는 그냥 집중한다고 생각해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다 줍니다. 전 학생이 모두 공통으로 필기된 노트를 다 주고 한쪽에는 필기 내용이 있고 한쪽에는 백지예요. 그 왼쪽에 중요한 내용 체크해서 오른쪽에 시험에 나올 거 다 방학 동안에 정리하려면 그거 다 시험 보는 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펼치면 눈으로 보면 어디가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뭐가 시험에 나오고 우리 학교 시험에는 이게 주로 나오고 그 예제 문제는 뭐고 이게 몇 페이지에 우리 문제들 교사 연결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되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필기까지 하면 넘어가는데 필기가 다 되어 있고 필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내가 딴 데서 배우든 새롭게 배우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그 연결고리만 정리시켜주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만약에 3번 문제를 질문해서 그럼 자 서브노트 22페이지 펴봐. 거기 별표도 있지.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짚어주는. 그냥 자기 3번이야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야. 특히 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떤 친구가 있냐면 혼자 풀려면 못 풀어. 하나도 못 풀겠어요. 야 길동아 이거 풀어.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못 풀겠어요. 야 이거 그거 풀까? 네. 이 문제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 파악이 안 되는데 못 푸는 거야 하면 다 풀어요. 이런 애들이 위험하죠. 왜? 다 잘해야 되니까 선생님 있잖아. 뭐 학원 입장에서 잘해요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무슨 답인지 끄집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을 공부시킬 때는
제가 샤프에서 한 줄씩 한 줄씩 밑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단어가 뭐니? 그걸 밑줄 치라고. 그것도 연습시키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양쪽 관계 중에 아까 얘기한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것 찾는 훈련이 되면 그럼 또 훨씬 더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간고사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1학기 등급 결정되고요. 자, 2학기 기말고사 갖고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미리 좀 손을 써서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양적 관계 문제를 계산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상으로. 그래서 숙제를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막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문제를 풀었고 그 10문제 하나당 제가 양적 관계 문제는 이 페이지에 몇 분 걸리면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뭐 7분 걸렸다. 어느 문제가 근데 답은 맞는데 문제가 오래 걸리고 해서 다시 질문하라고 얘기해요. 자, 답이 걸리고 5분 걸렸어요. 그럼 제가 그걸 2분 만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리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자기가 답을 맞히는 방법을 자꾸 자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과 자기 방법을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자꾸 조합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찾아가는 싸움이 단시간에 한 번 납득도 되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신 때도 마찬가지. 내신 때도 언제부터 처음 내신 첫 주 빼고 자, 두 번째 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앞에 직전 얘기할 때까지 양적 관계를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 해서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지도로 나가면서 정리하는. 그리고 다 나가면 그냥 그다음부터 문풀인데 문풀은 개인적인 그 클리닉 위주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수업 방법으로 수업하면서 6회는 1일 수업하지만 6회 수업하는 과정에서 숙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상으로 부족하면 아마 밤늦게 수업 시간에 틀리시면 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시험은 모의고사 위주로 봅니다. 모의고사 위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를 배웠잖아요. 그럼 뭘만 시험 내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양적 관계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양적 관계가 섞어서 시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학교 시험에서 뭘만 나오고 양적 관계 나오지 않아요. 다 한꺼번에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 내용나오고 4주차부터 배운 거를 섞어서 모의고사 형태로 20년씩 20년씩 그 범위 전범위에 대한 걸 봐요. 그리고 농도까지 다 나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문풀은 전 범위의 문제를 학교별로 기출문제 뽑아서 돌려서 변형된 문제를 계속 풉니다. 그래서 숙제는 숙제대로 나가는 거 말고 여기서 푸는 문제는 우리가 배운 거 그다음에 심화형 문제하고 기본 문제를 따로따로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이 회의적으로 심화형 문제를 다 줬는데 난 양쪽 관계를 풀지도 못하는데 심화형 문제 들면 그 다음부터 뭐하냐? 안 풀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 난 이것까지 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는 다 한번 풀지만 빨리 푸는 애와 천천히 푸는 애는 좋아하고 왜냐면 같은 안에서 보면 속도가 빠른 애들이 있고 속도가 느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의 질로 좀 조절하고 양으로 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벼운 양적 관계는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시간을 줄이고 익숙하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자신감부터 잃어버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5문제 나와. 서술 문제 2문제 나오고 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1문제에서 총 계산 문제가 한 8개 될 거야. 이거 다 버리면 몇 점이야? 5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거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셔야 되니까 조금 어머니들이 이게 화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번 처음에 중간고사만큼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로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받아도 장점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는 반드시 4단원 특강을 꼭 들으세요. 왜냐면 4단원은 한 번 갖고 내신 대비가 안 돼요. 4단원에 거의 4단원을 하고 중화반응하고 그 4단원은 한 번만 들어갖고 내신 대비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양적 관계 파트가 2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학번에 양적 관계 같은 그런 킬러 문제가 2개의 유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유형을 내신 대비에 6회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듣다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난 정시야. 가요. 왜냐면 이 수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생겨나는 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왜? 마지막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수능 못 봤다니 이거 시간 떠니 나는 그냥 적어버리겠어. 해서 모학교 시험 문제는 28점, 26점에 속출했죠. 28점은 3번을 찍어도 28점, 2번 찍어도 26점, 뭐 이런 속출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양이 방대하다는 것보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4시간 때 하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대비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는 다른 게 아니라 양적 관계. 제 늘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왔더니 잘 했니가 아니라 너 양적 관계가 잘 되니 안 되니. 양적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클린을 받든지 그걸 끌어올릴 때까지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거 대화를 통해서 좀 물어보세요. 그냥 학원에 던져놓고 잘하겠지. 학원에 문자 오니까 잘 오겠지. 잘 다니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엄마들이 대화를 하셔서 애가 힘들어하면 그 이게 우리 애가 양적 관계가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좀 방법을 하셔야 돼요. 또 학원 가서 그러는데 뭐야?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든다고 하면 되는 왜 애들이 1년 동안 고등학생이나 재생들이 1년 동안 양적관계 두 문제, 필라 문제 풀려고 1년 내내 문제 풀겠습니다.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면 이건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사람 격려가 좀 필요하고 어머니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친구는 잘하지만 안 되는 친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30분 설명해주면서 학원 수업 끝내는 게 하고 앉아서 30분 개인적으로 하면 2시간 이상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린을 하는 거예요. 조교한테도 아마 조교한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너 좀 채점하고 문제 계속 주고 안 되는 친구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끼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왜냐면 네가 풀어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자, 이거 고쳐주고. 애들이 문제 푸는 거라고 문제 푸고 점수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시험 오면 저 시험 채점을 한 번도 조교한테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채점은 제가 직접 봅니다. 아, 그 직접 해가지고 이걸 모르네. 처음부터 이걸 틀렸네. 근데 얘가 계산하구나. 얘는 이걸 고쳐.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이렇게 생각했지.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고쳐줘야 점수가 나오고. 너 이거 틀렸으면 풀어봐. 이거는 걔 생각이 너무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된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질문을 하면 또 그렇게 풀어요. 짚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면서 뭐라고 양적 관계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시면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마다 내시는 좀 다른데 뭐 중상고등학교는 제가 워낙 중상고를 많이 해서 중상고등 스타일을 알고 단대부고 혹시 어느 게 있습니까? 예, 단대부고는 수능 특강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필요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나머지 문제는 기본 문제 이런 좀 나와요. 그래서 단대부고도 94점대 맞아도 3년도 4점 그래서 단대부고는 앞에 문제 중에는 수능형 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양적 관계 문제가 나와요. 그거만 좀 해결을 하시면 그리고 좀 꼼꼼하면 점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점수는 나쁘지 않은데 등급이 쏙 좋지 않아서 다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에 서술형 문제 푸는 걸 하면 되고 중상고등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단답형이에요. 글씨 쓰는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귀찮아갖고 채점이 귀찮으니까 탁탁탁 떨어지는 것만 답네요. 대신 한 문제를 내고 여러 문제에 단답형 줍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하나 딱 던져주고 3점, 2점, 3점에서 그 3개를 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줘서 그 문제를 못 풀면 그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찍어서는 풀 수 없죠. 단답형으로 3번, 2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풀어야만 답이 나오는데 굳이 서술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강조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수행평가했던 내용이 서술형 문제를 꼭 나와요. 그게 중상고등학교 특징이에요. 그렇게 돼서 정리가 되니까 이건 중간고사만 좀 신경 쓰고 좀 양적 관계를 하고 기말고사는 좀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기말고사는 되게 쉬워요. 시험 같은데 뭐만 돼요. 그때는 강제로 암기만 시키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양적 관계는 조금 격려하시고 왜 못한다고 왜 못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대화를 좀 해결하시고 하거나 선생님을 하든지 뭐 애를 하든지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도 그렇게 2개만 좀 신경 쓰시면 화학은 내신 등급권 보태입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산을 넣으면 수능에서 화학 선택하면 화학은 이 동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등급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 뭐 안 해도 그냥 이 현재 2학년 내신하는 거 갖고 3학년 올라가서 약간만 좀 그냥 기본적인 2등급 42 정도는 무조건 나오게 돼요. 이 세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세 문제만 정리하면 1등부터 되는 그런 과목이 과목이에요. 2학년으로 충실하게 되면 수능 선택도 되게 유리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 왜냐면 이 동네가 수능 문제가 나오니까 수능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제되는 문제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EBS의 문제는 그리고 특히 또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풀어봐야 돼요. 그게 다 언제냐면 우리 수업 나가면서 과제로 다. 그다음에 처음에 과제 나가니까 처음에 시험을 봐요.
그래 그게 다시 과제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마무리되니까 3번 정도 똑같은 걸 풀어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여러 번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시고 있으면 수업이 일요일에 수업하시잖아요. 예. 수업 끝나고는 질문하는 거 하고 간단한 거 혹시 받아주시고 수업을 나중에 하시나요? 수업 시간 내에서 질문은 다 합니다. 하고 자 예를 들어서 3시간 수업이면 2시간 30분 수업하고 30분은 개별 챕터 돌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양 갖고 문제가 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양을 다 못하는 걸 다른 날 풀면 됩니다. 다른 날 시간을 아마 거의 매일까지일 겁니다. 제가 우리 중동, 뭐 단대, 뭐 휘문, 뭐 중단 있으니까 애들로 다 시간을 깔아놓고 뭐 학교 아무데나 와서 상관없어요. 제 문제 조금 같이 원인을 풀어보면 수업 내용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장소 하나 정해놓고 몇 시에 저는 수요일이 안 되면 목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쭉 분산해서 합니다. 선생님 직접?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선생님 학교가 이제 여러 개에서 끼고 예. 학교마다 시험 출제 기간 딱 예. 다르잖아요. 그게 나고 대비 어차피 무등으로 가긴 하겠지만 약간의 대비가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난이도가 낮은 학교끼리 모여있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학교로 들어가면 안 돼요. 휘문은 시험 범위가 별개로 나갑니다. 영동은 영동대로 또 따로 나가요. 휘문, 영동 합쳐서 못합니다. 중산, 중동, 단대는 합쳐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동, 중산, 단대를 합치면 중동의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중동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중산과 단대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중산 문제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중동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수업 내용을 정립하면 중산이나 반대성을 나오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수업 산책 부분은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중동이 하나도 없고 중산이나 만약에 뭐 반대로 애들이 많다. 중간에 단대보다 심화형 문제의 내용을 줄이는 대신에 계산형 문제나 단합형 문제를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 많은 심화형 문제를 푸는데 심화형 문제를 우리 애들이 변형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문제 내용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난이도 높은 애들한테 학교에 일부러 옛날에는 영동반이 되는데 자기 수능 선택한다고 중동반에서 들어요. 영동반에서 안 들어요. 왜 여기 영동은 내신이 저기 너무 쉬우니까 저는 중동에 대한 내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3학년 올라와서 지금 잘 계속 수업하고 왜 그러냐면 영동에는 심화형 문제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은 심화형 문제가 그래서 영동 애들이 화학 선택을 못해요. 그런 애는 처음부터 중동반에 가서 일을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거 수업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상이 점점 자원이 좀 좋아져요. 올해 예비고에도 자원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좋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고 이 정도면 애들이 좀 적응하겠지 했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이 개정된 시험 문제가 없었어요. 수능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의고사도 나온 적도 없고 해서 자료가 부족합니다. 변형시킬 자료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교재나 책이나 이런 걸 변형내다 보니까 변형의 한계가 생기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뭐냐 벌써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풀리는 문제, 수능 문제까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 풀리고 이렇게 수능을 낼 거야. 심한 문제를 이렇게 내 이런 자료가 한 200여 문제가 됩니다. 그 올해부터 시험 문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방학번에도 양쪽 관계는 작년에는 살짝 했는데 지금 양쪽 관계는 그냥 심하다 다 하고 있습니다. 중산반, 뭐 중동반, 휘문반 애들 그래서 이거 왜 다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점수가 나요. 그렇게 한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껏하면 지금 중산고등학교 처음에는 뭐 100명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애들은 특히 한 14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봐야 6, 7명만 1등급인데 그거 다 정리한 애들은 그걸 풀어도 대충 한 애들은 못 풀어 등급이 그냥 1시간 상태로 되버릴 거예요. 그거를 파시게끔 좀 신경을 써줘서 지금 심한 문제까지 중산을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서 애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지금 벌써 한 18일 정도 지나가니까 좀 괜찮아 이렇게 가봅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지금 뭐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예. 말씀처럼 양쪽 관계나 또 이거 하거든요. 예. 선생님 내신 수업 듣기 전에 혹시 개인적으로 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걸 도와는 정도? 그 애가 이 양쪽 관계를 혼자 뭐 인강을 들어서 양쪽 관계 얘기가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편적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노하우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자기가 양쪽 관계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추려서 그 추려서 문제를 한 번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걸 좀 풀이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안 되면 그러면 야 이걸 이렇게 그래서 양쪽 관계 안 되는 걸 딱 보면 얘가 뭐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양쪽 관계 유형만 좀 정리해주고 네가 풀어보면 본인이 이렇게 유형만 바로 풀어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예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양쪽 관계 말도 안 돼.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좀 힘든 경우고, 그 다음에 양쪽 관계는 아는데 어려워서 힘들고 잘 안 돼요. 이 경우는 내신 들어가도 됩니다. 내신과 들어가서도 방향 잡아주면 금방만 가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봐주면 금방 넘깁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만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 뭐냐면 난 저는 화학과 양쪽 관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들은 내신반에 같이 따라 들어오면 뭐 하냐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걔네들을 받으려면 걔네들은 좀 다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래도 또 그런 친구들이 시간을 내서 수업 시간을 늘 클리닉 시간을 잡으려도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냐? 내신에 급한 거 전 시간에 다 깔려있어요. 내신. 그래갖고 또 언제 아무 시간도 안 나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 클리닉 수업하면서 질문하러 와보면 안 와도 되는 애들은 또 와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애들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니들이 뭐냐면 제 3월달부터 내신이 한 중순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보름 정도 시간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이 시간에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 시간에도 좀 땡겨서 좀 해서 내신반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고 따라가죠. 이거 지금 화만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네가 도대체 뭐 했니 이러지 마시고 그래봐야 애하고 상황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게 오늘 선생님들한테 가보니까 야, 4시간 때 이게 필요하다는데 네가 뭐 하는지 엄마랑 얘기하고 가는 해결해서 4시 잘 보자.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그래야 애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봤는데 이거 심각할 것 같다면 바로 뭐 어떤 방법인지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작년에 수능 받던 대학생을 붙여서도 계속 푸는 방법 노하우를 있거든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는 게 뭐 우리 학원 잘 가니 수업 잘 들었니 점수 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를 좀 지리 대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속은 터지시겠죠. 저도 애들 키우고 안 터지는데 그래도 애들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얘기를 하면 좀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대답이 무뚝뚝하잖아요. 뭐 공사학교 때 그런 게 없어요. 여학생들도 말을 많지만 또 행동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은 또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잘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체크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오늘 돌아가서 바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또 지금 어디까지 시도를 하는데 어디가 좀 안 되니? 그래서 안 되는 어떤 애는 특이하게 암기 파트는 안 되는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왜냐면 시험 때 되면 그건 다 회복이 되는데 정말 나는 양적 관계는 정말 못하겠어. 어느 걸 못하면 어느 문제가 안 되니? 문제 유형이 뭐니? 그 문제를 체크해갖고 그 문제가 뭔지 안 되는 걸 보면 얘가 아예 처음부터 양적 관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유형이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틀어진 유형을 잡으면 그래서 금방 돼요. 왜냐면 방법만 알면 쉬워지는 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안 푼 상태로 막 가서 적어서 외우는 거 같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관계는 답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는 거꾸로 풀어가지만 처음에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답을 다 정해놓고 거꾸로 문제를 해서 문제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헤쳐서 바로 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풀면서 중간중간에 뭐예요? 보문찾기 하듯이 중간중간 단어를 던져놓고 중간중간 뭔가 자료를 줘요. 이 자료가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빨리 캐치한 친구는 그래서 이거 중요하구나 아는데 원래 풀다가 여기까지 풀다 없네 또 있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풀고 또 다시 이렇게 풀고 하니까 시간만 계속 걸려요. 그럼 수학적으로 미지수가 되니까 미지수를 계속 만들어놓으니까 수학적으로 풀릴 것 같아. 방정식 계속 되니까 이거 ydc는 이겨놓으면 되는데 같아 하다 계속 미지수만 늘어나는데 결국 답이 안 나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3, 4분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는 시간만 좀 갖게 해주는 게 제일 양쪽 관계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풀어봐. 이거네. 그럼 우리가 보니 갑자기 뭐가 보이듯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보이면 그런 영향 안 듭니다. 그렇게까지 가요. 근데 그거를 안처럼 쫙 풀어주고 이거 풀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푸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바꿔줄 수 있게끔 여기서 조언해주고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스스로 푸는데
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왜 이걸 줬구나를 자꾸 생각하면 그 단어 자체가 바로 문제의 단어. 아 이건 이렇게 준 거구나. 이렇게 준 거구나. 이렇게 판단. 그렇게 대항한 양적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화학관이 전혀 안 되시는 거 아닌다면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다.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친구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다른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좀 뭐냐면 나무라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내시할 때는 훨씬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했던 클린 시간이 밤늦게라는 그 시간이 어느 때? 보통 보면 일요일반 친구 만약에 우리 수업 시간이 지금 낮 시간인데 낮 시간에 만약에 제가 다른 수업할 때 보면 6시부터 수업해서 9시에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그럼 그 9시 뒤로 바로 클리닉. 그러면 왜냐면 뒤에 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다 남아서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에 중간에 끝나고 어디 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당연히 불문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냐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공통적인 시간이 제가 수요일날 밤에 공통적인 시간이 된다. 그러면 뭐 어디 된다. 그럼 그 시간에 몰아서 이틀 정도 모이고 주말에 뭐 9시에 끝나는데 9시 반 이후부터 10시까지 된다. 아니면 휘용반인데 휘용반 클리닝하는 시간에 와도 되고 이렇게 시간표는 제가 매일 그래서 지금 뭐 3학년 클리닝 빼고 나면 2학년 클리닝 시간으로는 한 3, 4일 정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그렇게 부딪히고 그러진 않아요. 애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클리닉에 와서 뭐 할까 하는데 학원 수업 끝나고 10시 반 10분부터 20분 와서 12시 반까지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집에 가면 그냥 뭐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요. 와서 여기 가서 숙제 안 했어요 하고 당당히 와서 숙제할게요. 그럼 근데 여기 2시간 숙제하는 게 집에 가서 4-5시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가요. 그래서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라오면 보면 저도 질문하면서 바로바로 하니까 바로 모르는 거 싫다고 다음 문제 풀어봐 다음 문제 풀어봐 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신 던져놓고 이 문제 풀어봐 다시 점수 채점하 이렇게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 건 끼고 이렇게 해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봐야 돼요. 직접 푸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숙제하라고 이제 학원 숙제 안 하면 체크해서 막 보내지 그러니까 답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 숙제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애한테 숙제 줄 때 1회차 숙제 주고 답안지 2회차 주잖아요. 질문해봐 모르는 거 있냐? 없어요. 답안지 2회차 줬는데 없대요. 이게 다 답만 동그라미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어제 1회차 주고 카피를 잡는데 2회차는 카피 줬는데 그러면 답만 다 체크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숙제 다 했어요.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겉으로 보는 칠에 불과한 걸 어머니들은 다 믿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왜 숙제를 한 거 안 보내냐? 숙제를 보내면 뭐예요? 집에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걸 눈앞에 봐야죠. 어머님 지켜보면 애들 안 풀잖아요. 제가 지켜보면 풀잖아요. 왜냐면 제가 모르면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짜여주고 만약에 우리가 수업이 9시 반이다. 근데 클리닉 도저히 안 되면 제가 시간을 땡깁니다. 뭐 9시나 8시 반에 땡겨요. 그래서 일찍 와서 클리닉하고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시간표가 안 맞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시간하거나 뒷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뒤치고 원래 10시에 끝난 수업은 제가 반드시 11시에 끝나요. 저는 10시에 안 끝냅니다.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전 숙제하는 거 다시 하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풀면 다 이거 풀고 너는 이거 풀고 지금 다 배우고 1시간씩 다 부정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일요일 수업인데 만약에 아침 수업이 끝났다. 근데 다 수업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9시 반 수업이면 제가 8시 반을 땡기든지 이렇게 해야 전혀 시간이 안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찾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약속해놓고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랑 대화를 좀 하세요.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맡겨주시면 열심히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그좀 보냈습니다. 아유, 애썼어요. 뭐 수업 신청하시면 저한테 이거를 주시고 가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뭐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그럼 거기 표시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표시해놓고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내주세요. 네.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애기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손민호. 전화 드릴게요. 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어머니. 신청하셨어요? 애기 이름 되죠? 아, 지은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은 그 선생님은 계시는데 이게 그 일단 물리하고 화학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생명 신청자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워낙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건 좀 해야 돼요. 팀 수업 그냥 하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았어요. 저희가 지금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정명선 선생님도 계시고요. 정명선 선생님도 잘하시거든요. 정명선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지금 응답해 주시는 서태석 선생님도 계시고 서태석 선생님. 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네. 그래도 한 7, 8명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잘하세요. 박경호쌤이요? 저희가 선생님 전화번호는 안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전화번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 드리거든요. 제가 못 들었네요. 전화 한번 틀게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예. 예.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제가 체크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개봉고라서 애들이 있나요? 개봉고는 현재 신청자는 없어요. 지금은 중3보다 워낙 있고 중등부들도 워낙 어머니들이 적극적이셔가지고